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 주말에 있었던 중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출시가 아니죠. 공개죠. 이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요. 장중에 내내 199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냈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현재는 전날보다 0.48% 오릅니다. 1995.36포인트인데요. 동시효과 구간 접어들자마자는 2000선 잠시 좀 올라서기도 했는데 안착은 아무래도 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의 코스닥은요. 62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57% 하락, 621.03포인트, 620선 지켜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짚어주시죠. 네, 자, 조선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유한타 쪽 보고서 보니까요. 1월 달에 이제 에버그린 쪽에서 2만 TU급 11척 이야기 나왔었고요. 이제 그 머스크라인이 저번에 이제 에비타 마진 말씀드리면서 소식적 나왔었고요. 6조 원 정도를 현금을 확보해 놨다. 추가로 이제 컨테이너 발주할 것이다라는 시황을 전해드렸는데 유한타 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18,000 TU급으로 해서 한 10척 정도가 발주에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인용해서 이제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하고요. 현대미포, 그다음에 대우조선, 뭐 삼성중공업까지 좋고 오늘 또 한진중공업이 오랜만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PBR 0.3배 수준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서 거래됐던 상황인데요. 오늘 상한가로 들어가서 급등세 보여줬고요. 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엔지니어링도 플러스권으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CI가 오랜만에 상한가입니다. 이제 거래 수로는 안 따져봤는데요. 11만 2,500원 선까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이제 OCI 머티리얼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한간에서는 이쪽 모멘텀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태양광 쪽에 대한 업황 기대감을 실제로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엇갈려 있긴 한데요. 주가 흐름은 뭐 상한가로 일단 긍정적으로 마감될 것 같고요. S-오일과 하나케미칼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플러스권에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도 7만 원 선까지 거의 급등세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가량 급등세인데요. 무선 충전에다가 삼성페이가 이제 탑재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조금 코스닥에 있는 테마주들 좀 묶여놓고 혼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2만 5천 원까지 와 있고요. 부품 라인에서는 전기하고 SDI가 2%대로 강세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 밖에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6 IT 부품주의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은요, 이 MWC가 있기 전에 한 차례 시세를 냈던 종목군들은 쉬어가고요.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오늘장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무선 충전 관련주들은 오늘장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합니다. 재료 노출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YG파워 6%대, 크로바 하이텍, RF텍은 나란히 3%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앞서서 좀 강했던 MC넥스나 옵트론텍, 이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쉬어가는 반면에 차디오스텍이 현재 7%대 상승이고요. 해성옵틱스 2%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탈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훈풍이 있었지만은 2000선이라는 다소 좀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 오늘 상승폭은 약간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크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1,100원 선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는데요. 막판에도 큰 변수는 없었습니다. 2원 40전 상승입니다. 1,100원 8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1,100원 선에 턱걸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증시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짚어주시죠. 네, 주말에 나왔던 재료가 중국 지표도 그랬었고요. 중국 PMI도 그랬고요. 이제 오늘 장중에 나왔던 HSBC 쪽 확정치도 그랬었고요. 다 예상치보다는 예상 내지는 속보치보다 잘 나왔던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 금리도 인하했고요. 유로존에서 이제 오늘은 조금 수급이 엇갈렸습니다만 국채 매입하게 되면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영향을 좀 주었던 것 같고요.
또 유가도 이제 한 3%가량 반등 나오게 되면서 뭐 구도상으로는 코스닥 약세, 그다음에 소비 컨셉 종목군 약세, 산업재군 강세. 이게 이제 하루하루 뭐 홀짝홀짝 하면서 유가 따라서 이제 움직임들이 그대로 연결되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펀드 플로우상으로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관 외국인 쪽에서 이런 그런 쪽에서 좀 그 종목 간에 선순환이 돌고 있게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이유를 따지자면 코스닥은 그동안에 이제 내수 소비재 포함해서요.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상황이었었는데 할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들어왔던 자금들도 있다고 하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에 실제로 돌아선다는 가정 또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저 PBR군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대비 아주 싸 보이는 산업재군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서 좀 고 PBR, 고 PR 종목군에서는 자금이 찔로 빠져나간다.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된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해주면 좀 전반적인 훈풍이 불면서 크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네요. 일본 증시나 이 중국 증시 모두 다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지수부터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이날 0.15% 오늘 상승하면서 종가가 18,826.88에 형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기는 하지만 18,800선 위에서 다소 속도 조절 나오고 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3,300선 위에서 약간의 속도 조절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0.06% 제한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로 가보시죠.